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의 박재효입니다. 우리 목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갑상선이죠.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 가운데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갑상선염인데요. 갑상선염은 발병 시기에 따라서 기능 항진기, 기능 저하기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출산을 하고 나서 갑상선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분만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조심해야 되는데 출산 후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다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갑상선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입니다. 갑상선염의 원인과 종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전문의 도움을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외과 상담을 위해서 광주 현대병원 외과 정현승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바로 이 갑상선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년 여성에게 흔하게 유발된다면서요? 네, 갑상선염도는 이제 갑상선에 전체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네. 이 병이 30대 50대 사이에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갑상선염은 중년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현재까지 뭐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호발 연령이 40대인데 전체 환자의 95%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고 남성보다 15배에서 20배 더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네. 많은 여자분들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크게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갑상선염과 통증이 없는 갑상선염으로 나올 수 있는데, 통증이 느낄 수 있는 갑상선염으로는 대표적인 거로, 급성 환웅성 갑상선염이 있겠습니다. 네. 이건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인데, 사실 갑상선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혈류량도 많고, 그리고 요오드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 요오드 자체가 또 그 세균에 대해서 어떤 항생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피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세균 감염이 잘 안 생기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만성적으로 자주 환웅성 갑상선염이 재발한다면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환자 자체의 면역 기능 저하증이 왔다거나 또는 다른 장기와 누공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상기도 감염 후에 자주 생기는 아급성 유가종성 갑상선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바이러스 감염에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병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네. 좀 감기가 심하게 앓았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질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나 보죠? 네, 상기도 감염, 감기 증상 후에 갑상선 쪽으로 목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네. 삼킬 때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 병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그다음으로 이제 통증이 없는 갑상선염으로 급성 아까 말씀드린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인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아급성 림프구성 갑상선염. 그래서 그 중 하나인 산후 갑상선염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갑상선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갑상선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환웅성 갑상선염인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고 그리고 아급성 유가종성 갑상선염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뒤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갑상선 조직에서 멈푸스 즉 벌거리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질환들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상선염도 유전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생기는 갑상선염들은 가족력이
관찰되고 그리고 HLA라는 휴먼 항체 항원에 대한 어떤 같은 타입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갑상선염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요. 어떤 건가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또는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으로 불리는데 1912년에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4명의 그 부검을 통해서 이 병을 독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인 소견이 갑상선염에 관찰됐는데요. 미만성 림프구 침윤이나 또는 섬유화, 여포세포 위축 및 호산성 변화를 보이는 그런 갑상선이 있어서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네, 네. 갑상선염을 앓게 되면 갑상선의 기능적인 부분에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갑상선염이 있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한 20% 정도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영구적으로 있었다고 보고되겠습니다. 네네. 대부분 80% 정도는 이제 그냥 정상 기능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이 종류를 구분해 주시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정경부, 즉 갑상선 위치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그리고 심하시면 이제 귀 뒤까지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방사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목 앞에 있는 정경부 쪽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초기에 발견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부분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갑상선 검진을 하시다가 초음파 소견상에서 약간 저익고 소견이나 어떤 갑상선 실질 조직이 균질하지 않는 그런 소견을 발견했을 때 네. 그때 2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분은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이 있겠구나 하고 의심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목이 많이 부어 있어요 또는 요즘 들어 많이 피곤하고 몸이 부어요 하는 그런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있어가지고 네. 검사를 하게 됐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몸이 부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피곤하다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요. 네. 대부분 이제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시는데 이제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표현하자면 어떠한 집에 보일러가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이 대사에 대한 호르몬이 부족게 되면 추위를 잘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살이 찐다거나 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기억력이 감퇴된다거나 또는 또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피곤함을 주 증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금요일은 건강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과 상담입니다. 특히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2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9분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가득한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광주 지역번호 062-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2870번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외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분 나이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문자 주실 때는 성별과 나이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암은 없고 정상이라고 하는데 수술 후에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말을 할 때마다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아닌지 괜찮아질 건지 좀 궁금해서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갑상선을 수술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갑상선 뒤로 지나가는 대두리 후두신경을 잘 유지하냐입니다. 네. 이 신경이 다치게 되면 절단되거나 한다면 성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성대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심목소리나 목소리가 잠긴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신경을 다치면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수술하는 도중에 그 신경이 좀 건드려져서 일시적인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대부분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시 회복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은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상부 후두신경이 있는데 네. 그 신경은 성대에 어떤 미세함을 그런 조절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혹시 손상받게 되면 일반적인 목소리는 잘 나오지만 네. 고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음이 안 나오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금방 지친다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 증상이 회복됩니다. 네, 특별히 뭐 관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네. 후두경으로 이 성대의 움직임이 원활한지를 관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성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성대 쪽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성대 교정술이나 성대 성형술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아지실 때까지 당분간은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좀 삼가하시고요.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외과 상담해드립니다. 갑상선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유방암이라든가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염은 이 급성과 만성으로도 나뉠 수 있을 텐데 만성 갑상선염일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이 만성 림프구수성 갑상선염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유병률은 각 나라보다 차이 있는데 보통 전체 인구의 2%, 또 우리나라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한 20%까지는 전부 다 그런 소인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 20% 되신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훨씬 많겠습니다. 네, 모르고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만성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더 많습니다. 한 80% 정도는 정상 기능을 유지하시니까 네. 사실 만성 갑상선염을 저희들이 진단했다고 해서 당장 치료에 들어가거나 약을 쓰는 건 없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셀레늄 복용이 만성 갑상선의 파괴 속도를 좀 늦추고 갑상선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렇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과 상담 해드리는데요. 특히 갑상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생이고요. 2006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제로 조절해서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그대로 조절해서 잘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과에 가서 교감신경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몇 달 신경과 한 6개월 이상 약을 먹었는데 별로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헬스도 하고 걸음도 걸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몸이 근데 몸이 뜨겁다고 해서 자각 증상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째 그럴까요? 2006년도에 수술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수술하신 병원에서 피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신 후에 약 용량을 조절 받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그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정상 기능이나 약간 기능 항진증을 보이는 그런 수치로 약을 복용하고 계실 건데. 네. 근데 사실 갑상선 호르몬을 좀 더 과다 복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몸에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또 증상이 그래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신경과 의사 말씀이 교감신경 조절이 안 됐다고 해서 약을 한 6개월 이상 쭉 먹었거든요. 네. 먹었는데 조금 그 심한 증상은 좀 잡히더만요. 네. 잡히는데 지금도 몸은 좀 뜨거워. 그때보다는 좀 덜하는데 뜨거운 증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다른 자각 증상을 있고 그러든 안 해요. 그러든 않은데 제가 하루에 1시간 반씩 걸음도 걷고 산에도 다니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쪽 병원 선생님들이 잘 조절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네. 예. 이렇게 지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재발 확률이 많이 높지 않으니까요. 보통 1년에 한 번씩만 재발 검진하시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능검사 통해서 약 용량만 조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재발되고 그런 것은 없겠죠? 사실 좀 확률이 있긴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상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 분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만성 갑상선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평생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인지 만성 갑상선염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 알고 싶어 하셨고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서 발병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상선 질환이 없는데 유전이라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 현재는 갑상선 항진증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지는 증상도 없습니다. 언제쯤 저하증으로 바뀌게 되는지도 궁금해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많은 걸 문의하셨는데. 일단은 그 만성 갑상선염,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되면요, 이걸 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가 네.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내 그 어떤 면역 반응이 내 갑상선을 파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칠 수는 없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요. 셀레늄 복용이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성 갑상선염을 진단했을 때 그 뒤로 이제 만성 갑상선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왕절개로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유전적 소인이 있던 분이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병을 하게 된 건데, 네. 지금 항진증 증상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됐을 때 저하증이 오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항진증 증상만 있다가 다시 정상 기능을 유지하다가 그대로 평생 정상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계속 갑상선 기능 검사를 평가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갑상선 질환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없으셔도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유전되는 것은 아니기 아직까지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뿐이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네. 또 다른 분 간단하게 문자 상담하셨는데요. 70세 남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매운 듯한 느낌이 있고 가래가 자주 생긴다고 하셨는데 혹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너무 비대해졌거나 안에 어떤 종양들이 커져서 주위 조직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큰 압박 증상이 나타난다면 삼킬 때 불편하다거나 또는 숨 쉴 때 좀 더 불편감을 느끼는 거지 가래가 자주 생기거나 그런 느낌은 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갑상선염은 아니신 거 같아요.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갑상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성 갑상선염 환자에게서 드물게는 림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들에서 가끔 그 갑상선에서 갑상선 림프종이 발견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과연 하시모토 갑상선염하고 관계가 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갑상선염, 출산 후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산후 갑상선염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이건 이제 만성 갑상선염과 좀 틀린 개념인데요. 산후 갑상선염이라 해가지고 출산 후에 전체 임산부의 한 5% 정도에서는 이 산후 갑상선염이라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증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정도, 출산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왔다가 대부분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되신 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1년 이내에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그냥 산후 우울증이려니 하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으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냥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후에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원인은 모르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전적 소인이 있던 분이 어떤 그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엄마의 그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떨어진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면역 기능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항진되면서 갑상선을 자체적으로 파괴해야 되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후 갑상선염의 경우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데 다른 치료는 필요 없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 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살이 빠진다거나 각종 신경질적이 된다거나 또는 그 더위를 못 참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또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몸에 미세한 변화가 왔을 때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간단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네, 기능 저하증이 항진증이 왔을 때 증상이 심하다면 베타 블로커라는 그런 약을 써가지고 조절할 수 있겠고, 네. 예. 그 다음에 저하증이 온다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해가지고 네. 정상 수치로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문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갑상선 결절 3.2cm가 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입니다. 병원에서는 크기가 4cm 되면 수술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단 검사만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40대 주부라고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되면요. 전체 국민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갑상선의 결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절을 대상으로 세포 검사라는 세치 후인 세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이 종양이 양성 종양이냐, 즉 암이 아닌 종양이냐 또는 악성 종양이냐, 암인 종양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양성 종양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대부분 사이즈가 클 때 네. 예전 기준은 한 3cm였는데 요즘은 4cm를 많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4cm 이상이 되게 되면 한 5% 정도에서는 갑상선암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크기도 중요하지만요. 저희들 경험으로 봐보면 초음파했을 때 그 갑상선의 혹의 결절의 어떤 양상 그 양상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초음파를 했을 때 이 양상은 정말 양성 갑상선 결절 소견이다 싶을 때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지만 비록 세포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지만 이 초음파 소견상에서 좀가 악성을 의심할 수 있고 뭔가 무록 소견보다는 어떤 강한 결절 소견이 나타난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 분들 수술했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의 그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증상도 그대로고 살이 계속 찌고 있다고 하셨어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약을 먹을 때는 함부로 다이어트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다이어트하는 것이 위험한지 알고 싶어 하셨네요. 관계없습니다. 다이어트하고 관계없고요. 네. 기능 저하증 있을 때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만큼 약으로 보충하고 있어서 정상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거니까 전혀 다이어트하고는 별로 관계없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면 또 갑상선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동으로 관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산후갑상선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산후갑상선염을 알았다면 그 이후 다음 출산 후에도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보통 69%가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일을 태어나서 산후갑상선염을 앓았다면 두 번째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산후갑상선염이 생길 확률을 보통 70%, 즉 6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외과 상담 해드립니다. 특히 갑상선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염은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진단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세히 초음파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임상적으로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권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갑상선염 약물 치료만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갑상선염을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약물 치료로 다 관리될 수 있고요. 2차적으로 이런 그 갑상선염이 심해서 어떤 안에 종양들이 커져가지고 네. 그것이 기도를 압박한다거나 또는 식도를 눌러서 어떤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증이 나타난다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갑상선 호르몬제는 부작용이 없는 아주 완벽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폐경기 후에 여성들이 이렇게 좀 정상 수치보다는 높은 용량을 먹게 되다 보면 골다공증이 좀 더 심해진다거나 또는 심장 비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데 기능 정상적인 수치를 맞춰주면서 약을 복용하게 되시면 대부분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대신 이 약은 특이하게 대부분 약들이 식후에 드셔야 되는데요. 이 약은 공복 시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공복 시 먹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드시게 되면 약 효과가 한 10% 정도 이렇게 낮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공복 시에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갑상선염이 재발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갑상선염이 재발된다기보다는 그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안 되고 그냥 평생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네. 재발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갖고 사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생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통해서 혹시 2차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네.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기능에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맞게 약물로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또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갑상선은 우리 몸 정경부에 위치하면서 보통 16에서 한 18g 정도 되는 그런 기관인데 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과다 상태가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거고요. 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면 저하증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살이 빠진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또는 더위를 못 참는다거나 또는 생리불순이나 또는 탈모 그런 게 올 수 있고요.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그 반대, 즉 집에 있는 보일러가 꺼지게 되는 거니까 추위를 못 참다거나 네. 또는 살이 찐다거나 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그렇다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건강법이 있으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갑상선 질환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요오드 섭취를 좀 줄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오드 섭취가 많다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김 2장 정도를 먹는 것은 권장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 이상의 요오드 섭취만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현대병원 외과 정현승 원장께서 도움말 주셨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진도의 팽목항을 비롯해서 광주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법률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